来到沪江网校韩语课堂。各位同学好，这节课我们将进行第6课听力1、2的原文讲解。我们先看听力1，请大家先听一遍原文录音，然后把空补充完整。 빌리 씨, 지금 다니는 직장 어때요? 해외 홍보팀에서 일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직장 생활이 만족스러우세요? 처음 입사했을 때는 새로 배워야 하는 것이 많아서 당황스러웠지만 이제 적응이 되니까 할만해요. 빌리 씨 참 대단해요. 외국에 와서 직장 생활까지 하다니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그러고 보니 정은 씨도 벌써 대학교 졸업반이군요. 저는 정은 씨가 대학원에 진학해서 계속 공부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대학원 입학 준비를 하고 있나요? 대학원에 가고 싶은 생각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은 신문 기자예요. 신문 기자라면 한국에서 아주 인기가 많은 직업이잖아요. 하긴 정은 씨는 공부를 잘하니까 별 문제가 없겠군요. 문제가 없다니요. 대학교 학점은 괜찮은 편이지만 학점 좋은 사람이 어디 저뿐인가요? 기자를 지망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학점이 좋은 거려. 사실 벌써 한 군데 원서를 냈는데 1차 서류 심사에서 떨어졌다고요. 실망이 컸겠군요. 기자가 되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데요? 기자가 되려면 일단 상식이 풍부해야 해요. 또 사회적 경험을 많이 쌓아두고 외국어에도 능통해야 하죠. 기자 지망생 중에는 그런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저는 허점 투성이에요. 그나마 자원봉사를 몇 번 했으니 망정이지 그것마저 안 했더라면 정말 경력이 하나도 없을 뻔했어요. 그러게 정은 씨도 외국어 하나쯤 열심히 공부해두지 그랬어요. 4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갈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렇게 후회할 줄 알았더라면 4년 동안 좀 더 열심히 공부해둘 걸. 정말 후회 막급이에요. 정은 씨는 호기심도 많고 꼼꼼하니까 기자가 되면 아주 잘할 거예요. 어쨌든 빌리 씨가 좋게 말해주니 기분이 좋네요. 유비무환이라는데 이제부터라도 열심히 준비해야지요 뭐. 그래요. 정은 씨, 좋은 소식 기다릴게요. 听力1原文填空1，第一个空 지금 다니는 직장， 第二空 만족스러우세요， 第三个空 적응이 되니까 할만해요， 第四个空 직장 생활까지 하다니， 第五个空 계속 공부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听力1原文填空2， 정말 하고 싶은 것은 第二空 별 문제가 없겠군요， 第三个空 문제가 없다니요， 第四个空 1차 서류 심사에서， 第三个空 기자가 되려면. 听力1原文填空3， 第一个空 외국어에도 능통해야 하죠， 第二空 그것마저 안 했더라면， 第三个空 이렇게 후회할 줄 알았더라면， 第四个空 좋게 말해주니， 第五个空 좋은 소식 기다릴게요。 好，请大家再听一遍录音，然后回答几个问题。 빌리 씨, 지금 다니는 직장 어때요? 해외 홍보팀에서 일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직장 생활이 만족스러우세요? 처음 입사했을 때는 새로 배워야 하는 것이 많아서 당황스러웠지만 이제 적응이 되니까 할만해요. 빌리 씨 참 대단해요. 외국에 와서 직장 생활까지 하다니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그러고 보니 정은 씨도 벌써 대학교 졸업반이군요. 저는 정은 씨가 대학원에 진학해서 계속 공부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대학원 입학 준비를 하고 있나요? 대학원에 가고 싶은 생각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은 신문 기자예요. 신문 기자라면 한국에서 아주 인기가 많은 직업이잖아요. 하긴 정은 씨는 공부를 잘하니까 별 문제가 없겠군요. 문제가 없다니요. 대학교 학점은 괜찮은 편이지만 학점 좋은 사람이 어디 저뿐인가요? 기자를 지망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학점이 좋은 거려. 사실 벌써 한 군데 원서를 냈는데 1차 서류 심사에서 떨어졌다고요. 실망이 컸겠군요. 기자가 되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데요? 기자가 되려면 일단 상식이 풍부해야 해요.
또 사회적 경험을 많이 쌓아두고 외국어에도 능통해야 하죠. 기자 지망생 중에는 그런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저는 허점 투성이에요. 그나마 자원봉사를 몇 번 했으니 망정이지 그것마저 안 했더라면 정말 경력이 하나도 없을 뻔했어요. 그러게 정은 씨도 외국어 하나쯤 열심히 공부해두지 그랬어요. 4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갈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렇게 후회할 줄 알았더라면 4년 동안 좀 더 열심히 공부해둘 걸. 정말 후회 막급이에요. 정은 씨는 호기심도 많고 꼼꼼하니까 기자가 되면 아주 잘할 거예요. 어쨌든 빌리 씨가 좋게 말해주니 기분이 좋네요. 유비무환이라는데 이제부터라도 열심히 준비해야지요 뭐. 그래요, 정은 씨. 좋은 소식 기다릴게요.第一个问题, 이야기의 중심 내용을 고르십시오. 请选择这段对话的中心内容。第一个选项 대학생들의 졸업 후 진로 大学生们毕业后的前进道路。第二选项 빌리 씨의 직장 생활 比利的职场生活。第三个选项 정은 씨의 진학 문제 郑恩的升学问题。第四个选项 정은 씨의 취업 문제 郑恩的就业问题。这段对话在中间的部分，郑恩说过 정말 하고 싶은 것은 신문 기자예요. 最想做的是新闻记者。接着下面的话呢，都是围绕着新闻记者这个职业进行叙述对话的。所以说这里面跟升学没有关系，跟其他人没有关系，而且说到比利的职场生活的时候呢，也没有说的十分详细。这样整个一段对话说的主题就是郑恩的就业问题，所以这个题的选项是第四个。第二个问题，정은 씨가 정말 하고 싶어하는 일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郑恩说最想做的职业是什么呢？对话当中中间这句话 대학원에 가고 싶은 생각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은 신문 기자예요. 所以说从这句话中我们可以知道他最想做的是新闻기자예요，是记者，新闻기자예요。看下一页，第三个问题。정은 씨가 취직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들은 대로 이야기해 보십시오. 郑恩为了就业所需要的东西都有哪些？请根据听到内容来回答一下。在比利问他 기자가 되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데요？ 这个提问之后，郑恩回答了一句话，这句话中包含了三个内容，都是他为了工作而必须的东西。用自己的话来尝试着回答一下。第一个， 상식이 풍부해야 한다. 第二个， 사회적 경험을 충분히 쌓아야 한다. 第三个， 외국어에 능통해야 한다. 需要丰富的常识，丰富的社会经验，精通外语，这三个条件是他必须的。接着看第四个问题，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请选择与听到的内容相同的选项。第一个， 두 사람은 같은 직업을 희망한다. 两个人想做相同的职业。听到的内容并没有表述比利想做哪些工作，而是一直在说真恩如何去做，所以这个选项呢是不正确的。第二选项， 빌리 씨는 회사를 옮기려고 한다. 比利想换公司。郑恩问他的职场生活如何的时候，比利是这样回答的： 이제 적응이 되니까 할 만해요. 现在已经适应了，做起来还可以。所以说从这句话看来，他是没有换工作单位的这样的想法的。这个选项不正确。第三个选项， 정은 씨는 자원봉사 경력이 있다. 郑恩有做过志愿者的经历。在对话过程中有这样一句话， 그나마 자원봉사를 몇 번 했으니 망정이지. 그것마저 안 했더라면 정말 경력이 하나도 없을 뻔했어요. 那多亏了做了几次志愿者活动，如果连这个都没有的话，那真是什么经历都没有了。所以从这句话看来，这第三个选项是正确的。第四个选项， 정은 씨는 취업에 여러 번 실패했다. 郑恩在就业方面已经失败了多次。整篇文章都在表述他要找什么样的工作，要如何去找。
没有说投了很多次简历，有过多次找工作的经验，所以呢，这个选项不是正确的。那么这道题的正确选项只有第3个。好，下面呢，我们开始原文讲解。第一句话， 빌리 씨, 지금 다니는 직장 어때요? 해외 홍보팀에서 일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직장 생활이 만족스러우세요? 这段话当中的다니다代表的是上班、上学这样的意见。那어떻다跟아요连在一起构成어때요的形式，是个疑问句，前面需要做一个主语跟它连在一起使用，什么怎么样这样的一个事。如果这句话是一个动词，说这个动作如何如何的时候，需要用到는 것이 어때요这种格式来做。接着下面有뜬 것 같다这个格式，那之前我们常用的是는或者리을 것 같다这个形式，表示好像这样的意义。这句话呢是对过去的某个动作带有一种回想的意思，所以加的뜬 것 같다，相当于对过去的回想，而不是仅是说这个动作的结束。这样的时候呢，要用뜬 것 같다的形式来做。在之前是一个引用的形式，일한다고 하다。那해외 홍보팀加的에서表示工作的地点，같은데的은데在这里面起到的一个作用是引起下文，具有一个表示环境的意义。最后만족스럽다这个形式加세요 어세요的时候，因为만족스럽다是以비업作用的，在跟这类的词尾连在一起使用的时候，需要把비업变成우之后再加세요。这句话用汉语来解释，比利现在的工作怎么样？好像听你说过是在海外宣传科工作，你对现在的工作满意吗？接着看比利说的一句话， 처음 입사했을 때는 새로 배워야 하는 것이 많아서 당황스러웠지만 이제 적응이 되니까 할만해요. 입사하다指的是进入职场的意思。那么当时的那个时候用的아였을 때这种形式来表示的，后面加上는表示特別强调那一个时刻。整个一句话有2个连接词尾，第一个지만，第二个아였어。지만把2句话分成第一个层次，代表虽然但是这种转折关系。아였어这里面表示原因，因为多所以당황스럽다。最后적응이되다这里面表示的意思是适应了的意思。니까在这里表示原因，说的是一个主观性的原因。最后할만해요是由하다加上을만하다构成的，代表值得做、可以做、能够进行的意思。用汉语说这句话，刚去公司的时候，因为有好多新东西要学，有点不知所措，但是现在适应了，感觉做起来还可以。接着看承恩的一段话， 빌리 씨 참 대단해요. 외국에 와서 직장 생활까지 하다니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最开始참 대단해요这个后面加的中级词尾是아요 어요形式，这个格式是非格式体的尊敬节中级词尾，它可以表示陈述、命令、共动、疑问以及感叹。在这句话当中，它是感叹的一个意义。下一句话当中有个다니这个格式，다니用在动词后面作为中节词尾来使用的时候，表示的是一种惊讶的语气。最后一句中有을텐데的格式，它所表示的意思是一种推测，同时加上恩데之后还有引起下文这样的作用。这个当中的助词까지表示的意思是连甚至。那用汉语来说这句话，比利真了不起啊，来到国外还参加了工作，适应起来可不是件容易的事情啊。接着看比利所说的一段话， 그러고 보니 정은 씨도 벌써 대학교 졸업반이군요. 저는 정은 씨가 대학원에 진학해서 계속 공부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대학원 입학 준비를 하고 있나요? 그러고 보니是承接上文的，通过做上文的那个动作之后，发现感觉到了一些东西，也就是你的用法。go在这里表示相关关系，그러다代表上面那个动作。这个动作做完之后一看，发现了一些内容，也正好与后面的군요这个感叹的中节词尾相互对应。군요 구나在表示感叹的时候，表示的是一种新发现。벌써这个副词在这里面所表示的意思是早的意思、快的意思，有已经然后带有早和快这样意义的一个副词。比如说我们说벌써 왔네，这话表的意思呢，汉语可以表达啊你已经来了，
但是这个意义呢，有一种比想象中的要早这种感觉。接着下一句当中有라고 생각하다这个形式，那这是一个间接语的一个格式，也常用于表示认为这样意义下使用的。如果是名词的状态，我们就用라고 생각하다；如果是动词或者形容词状态下，我们用다고 생각하다的形式。那在引用部分当中，진학해서有个아어여서，这里面所表示的意思是先后关系，入学之后再继续学习。생각했는데 는데表示提示下文的作用。那整个一段话我们用汉语来表述一遍。现在珍恩也已经是毕业班的学生了，我觉得你会考研究生继续学习的。现在在做研究生入学准备吗？好，看下一页。第一段话。 대학원에 가고 싶은 생각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은 신문 기자예요. 这句话用基曼把两句话连在一起，构成一个转折关系的句式。基曼前面这句话是一个双重否定的形式，有없다有아니다，所以表示的是一种强烈的肯定。那없다的主语생각限定语대학원에 가고 싶은，那整个아니다的主语是것之前这个成分。基曼后面这句话当中신문 기자예요是新闻记者，那他的主语就是之前所有的部分，由제가 정말 하고 싶은修饰것而组成的。用汉语说这句话，读研究生也不是没有想过，但是我最想做的是报社记者。接着下一段话。 신문기자라면 한국에서 아주 인기가 많은 직업이잖아요. 하긴 정은 씨는 공부를 잘하니까 별 문제가 없겠군요. 第一句话当中有个라면这个格式，它是라고 하면的所有形式，我们可以理解成，如果说是记者的话，한국에서 에서在这里面表示一个范围，在韩国这个范围之内，인기가 많다代表人气多，很有人气的意思，加上n之后修饰后面的직업是这样的一个职业，最后是잘해요这个形式，相当于汉语里的不是什么什么吗，带有一种强烈的肯定之意。下一句话当中 하긴这个副词呢，我们讲单词的时候说过，那是肯定自己所说的话，肯定的是后面的内容，后面的니가在这里面代表的一种主观上的原因，最后是以感叹的形式结尾，表示感叹的군요前面还有一个 get， 在这里面表示推测的意思。这里我们补充一句， get 这个词尾在两种形式之下表示的一定是推测之意，一个是放在形容词后面，一个是放在过去时式词尾后面。那么 없다 是个形容词，所以这里面就是一种推测，很主观，所以说是推测的形式。用汉语来表达这句话，报社记者在韩国是非常受欢迎的职业，不是吗？不过你学习很好，应该没问题的。接着下一段话。 문제가 없다니요. 대학교 학점은 괜찮은 편이지만 학점 좋은 사람이 어디 저뿐인가요? 기자를 지망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학점이 좋은 거려. 사실 벌써 한 군데 원서를 냈는데 1차 서류 심사에서 떨어졌다고요. 다니요 在这个词尾的时候，作为中间词尾来使用的时候，我们可以理解成对对方的话有一种惊讶的感觉，或者是不同意对方的话，反对对方的话，这个时候使用。那문제가 없다니요怎么会没有问题呢？是这样的一个语气。下一句话也是由基曼连接的，基曼之前这句话는 편이다表示属于这一类的，与形容词直接连用的时候就可以了。与动词连用的时候，动词之前一定要有一个表示程度的副词。比如我们说노래를 잘 하는 편이다，所以一定要有个잘这样的一个程度副词，才能体现出는 편이다的意义。基曼后面这句话当中以분这种形式来结尾，분呢是表示指的意思，放在名词后面，因为它是名词，所以后面加인가요来表示这种疑问的形式。어디在这里面所起到的作用，我们可以理解成怎么会，或者是哪里这样的意义。下一句当中的지망하다可以理解成想要做的意思。这句话的主干我们来分析一下，大主语是사람，小主语是학점，학점的谓语是좋다，사람的谓语是학점이 좋다，是这样的一种格式。最后以걸려结尾，걸려我们可以理解成可也有。最后一句话当中有는데，也是一个轻微的转折和提示环境这样的一个作用。
文서를 내다我们可以理解成提交简历。1차、2차这个表现的是第一次、第二次这样的意思。动词떨어지다在这里面表示的意思是失外。最后以다고요的形式来结尾，强调自己所说的话。这一段话我们用汉语来表示，谁说没问题啊？虽说我的大学成绩还不错，但是成绩好的人不光是我呀。大部分想当记者的人成绩都很好，其实我已经投过一份简历了，可是在第一轮简历审查中就被淘汰了。下一句话， 실망이 컸겠군요. 기자가 되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데요? 刚才我们说过 get 这个词尾在过去式后面或者形容词后面呢都是表示推测的。那 Billy 说的郑恩的一个心态，所以一定是一种推测的语气。실망이 컸겠군요. 那一定会很失望啊。下一句话当中 려면 是 려고 하면 的所有形式，如果想要这样做的话。那用汉语说这句话，那你一定很失望吧？要想当记者该怎么准备呢？下一页真恩所说的一段话， 기자가 되려면 일단 상식이 풍부해야 해요. 또 사회적 경험을 많이 쌓아두고 외국어에도 능통해야 하죠. 기자 지망생 중에는 그런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저는 허점 투성이에요. 그나마 자원봉사를 몇 번 했으니 망정이지 그것마저 안 했더라면 정말 경력이 하나도 없을 뻔했어요. 第二句话当中的 경험을 많이 쌓아두고 쌓다是积累的意思，与前面的 경험 连在一起，构成积累经验。那쌓다后面又加上了아어여두다这个补助动词，在这里面起到一个状态不变，维持这个状态的意思，就是积累经验之后，那么在脑子里留存，在心里留存，是这样的一个概念。接着능통하다是精通的意思，在某方面精通一定要加上 A 的形式，构成 A 능통하다的形式。这句话当中呢，외국어에도 능통해야 하죠，在外语方面也是需要精通的。接着下一句话当中的지망생，那지망하는 학생可以这样去理解，就是应聘者。中A는代表的是这样的一个范围。接着下面자격을 갖추다代表的是拥有这种资格的意思。많은데在这里面代表的是一个轻微的转折这样的意义。最后面투성이之前我们说过，什么东西聚集多了我们可以用투성이这个词来表示。허점缺点弱点，那它与투성이连在一起就代表这个人缺点或者弱点非常多的意义。그나마我们讲单词的时候也说过，虽然不好但是还勉强过得去这样的意义。这句话中连接了你망정이지，我们讲单词和语法的时候也是说过，表示幸亏多亏这样的意思。그것마저 그것加上마저的意义表示连的意思，后面经常出现否定或者疑问的形式。这个后面又连接了아어여더라면这个格式，表示的意思仍然是多亏幸好这样的意义。根据这个句型的特点呢，句子最后面以뻔하다的形式结尾的。好，这段话我们总体用汉语来表达一下。想当记者，首先要有丰富的知识，要多积累社会经验，还要精通外语。在应聘记者的人中，具备这种条件的人很多，我什么都算不上，幸好做过几次志愿者，不然我就一点工作经历也没有了。 그러게 정은 씨도 외국어 하나쯤 열심히 공부해두지 그랬어요. 그러게这个副词表示的是对自己说过的话再进行肯定。后面的谓语动词공부해두다也是之前的形式공부하다加上아어여두다这个补助动词，表示的意思是保持这种状态。后面的치 그랬어요代表的是一种可惜惋惜这样的语气。那这句话用汉语就说，就是啊，你怎么没好好学门外语呢？下一段话， 4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갈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렇게 후회할 줄 알았더라면 4년 동안 좀 더 열심히 공부해둘 걸. 정말 후회 막급이에요. 第一句话最后呢以깨서요这个疑问形式来结尾，是一种反问句式，用这种反问来强调自己的肯定意义。这句话同时套用了줄 알다这样的一个形式，可以理解为知道想到这样的意义。下一句话当中又套用了줄 알았더라면如果知道的话就如何如何的意思，
表示后悔之意。后半句当中用儿格儿这种形式来结尾，那与前面的더라면相对应。最后一句话후회 막급，我们可以理解成后悔莫及这样的意义，把它当做一个固定的词组去记住。用汉语表达这段话，谁想到4年时间过得这么快呢？早知道会这么后悔的话，4年里再努力多学点就好了，真的是后悔莫及啊。下一段话， 정은 씨는 호기심도 많고 꼼꼼하니까 기자가 되면 아주 잘할 거예요. 这句话的니가表示原因，一种主观意义上的原因。后面的면表示推测之意，是一种假设，所以后面用了儿거예요的形式来结尾。这句话我们就可以说成，你好奇心强又仔细，要是当了记者肯定会做得不错。下一段话， 어쨌든 빌리 씨가 좋게 말해주니 기분이 좋네요. 유비무환이라는데 이제부터라도 열심히 준비해야지요 뭐. 어쨌든承接上下文，无论如何，不管怎么样，句中间又有个你这个形式出现，还是代表的自己主观意义上的原因。第二句话当中有备无患，这是一个4字成语，有备无患的意思。那4字成语最后想表述的时候，经常用一达来做谓语的形式表现，就是4字成语再加上一达这样一个组成。有备无患后面的라는데又如何解释呢？是라고 하는데的一个所以形式。在引用成语或者俗语的过程中，经常会用到라는데 다는데的格式。名词状态下用라는데，那4字成语我们当作名词来使用，所以说构成了이라는데的形式。如果是动词或者形容词，那就需要用到다는데这样的格式。把这个成语或者是俗语引用完之后，那下面呢再说你想说的话，是这样的一个格式。下一句话中的라도表示的意思是有一点无可奈何，那之前没有做好，现在开始去做也不晚，有这样的意义在里面。最后치요加个뭐，这个뭐没有任何实际意义，只是一个起到一个补充音阶，同时表示非常确定的语气。用汉语表达这句话，不管怎么样，比利说了这么多好话，我心情好多了，有备无患嘛，我应该从现在开始努力准备。最后一句话， 그래요, 정은 씨. 좋은 소식 기다릴게요. 기다리다呢是等，后面加을게요代表一种约定的语气。好啊，真安，我等你的好消息。听力的原文解释我们就说到这儿，请大家再听一遍原文录音，然后回答几个问题。 빌리 씨, 지금 다니는 직장 어때요? 해외 홍보팀에서 일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직장 생활이 만족스러우세요? 처음 입사했을 때는 새로 배워야 하는 것이 많아서 당황스러웠지만 이제 적응이 되니까 할만해요. 빌리 씨 참 대단해요. 외국에 와서 직장 생활까지 하다니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그러고 보니 정은 씨도 벌써 대학교 졸업반이군요. 저는 정은 씨가 대학원에 진학해서 계속 공부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대학원 입학 준비를 하고 있나요? 대학원에 가고 싶은 생각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은 신문 기자예요. 신문 기자라면 한국에서 아주 인기가 많은 직업이잖아요. 하긴 정은 씨는 공부를 잘하니까 별 문제가 없겠군요. 문제가 없다니요. 대학교 학점은 괜찮은 편이지만 학점 좋은 사람이 어디 저뿐인가요? 기자를 지망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학점이 좋은 거요. 사실 벌써 한 군데 원서를 냈는데 1차 서류 심사에서 떨어졌다고요. 실망이 컸겠군요. 기자가 되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데요? 기자가 되려면 일단 상식이 풍부해야 해요. 또 사회적 경험을 많이 쌓아두고 외국어에도 능통해야 하죠. 기자 지망생 중에는 그런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저는 허점 투성이에요. 그나마 자원봉사를 몇 번 했으니 망정이지 그것마저 안 했더라면 정말 경력이 하나도 없을 뻔했어요. 그러게 정은 씨도 외국어 하나쯤 열심히 공부해두지 그랬어요. 4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갈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렇게 후회할 줄 알았더라면 4년 동안 좀 더 열심히 공부해둘 걸. 정말 후회 막급이에요. 정은 씨는 호기심도 많고 꼼꼼하니까 기자가 되면 아주 잘할 거예요. 어쨌든 빌리 씨가 좋게 말해주니 기분이 좋네요. 유비무환이라는데 이제부터라도 열심히 준비해야지요 뭐. 그래요, 정은 씨. 좋은 소식 기다릴게요.
第一个问题， 빌리 씨가 직장에서 일하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빌리在工作单位所工作的部门是哪儿呢？那在文章中的第一句话就有这样的表现，我们来回答一下。 해외 홍보팀입니다. 是海外宣传科。 第二个问题， 대화 내용에서 알 수 있는 정은 씨의 성격은 어떻습니까? 从对话内容当中我们可以知道真恩的性格是如何呢？在对话的后半部分当中，比利对他进行了评价，我们找出相应的形式来回答一下。 호기심도 많고 꼼꼼하다. 那好奇心强又很仔细。 第三个问题， 정은 씨가 대학 생활 중 사회적 경험을 쌓은 것은 대화 내용 중 무엇이었습니까? 郑恩在大学生活中有过积累社会经验的事情，对话内容当中表现的是什么呢？郑恩在自己表述自己学习的历程过程中呢，有这样的话语， 자원봉사입니다. 是志愿者活动。听力一我们就说到这儿。看听力二，先听一遍课文录音，然后把空补充完整。 선생님께서는 좀 색다른 일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일을 하시는지 좀 들어봐도 될까요? 저는 색깔 마케팅에 대해서 연구합니다. 요즘은 색깔에 대해 연구하는 사람도 과거에 비해 많이 늘었습니다. 색깔 마케팅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신 건가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제품마다 잘 팔리는 색이 무엇인가 연구하는 겁니다. 사회자께서는 물건을 살 때 뭘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십니까? 글쎄요. 제 경우에는 디자인과 색상을 제일 먼저 따져보는 것 같은데요.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물건을 살 때 디자인과 색상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49%라고 합니다. 품질이나 경제성, 유명 상표보다 디자인과 색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지요. 하긴 아무리 품질이 좋아도 색깔이 마음에 안 들면 사고 싶지 않죠. 바로 그겁니다. 같은 물건이라도 어떤 색으로 디자인하느냐에 따라 판매량이 크게 달라지죠. 시대별, 연령별, 지역별 등 집단에 따른 색채 감성을 잘 파악해서 디자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말 그렇겠군요. 외국 여행 갔다가 그 나라에서 인기 있는 색상의 제품을 사가지고 국내에 와서 보면 별로 색깔이 안 예쁘게 여겨지는 경우도 있어요. 바로 색채 감성이 다르기 때문이죠. 한국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밝고 화려한 색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색깔 마케팅에 성공한 사례 좀 들려주시겠어요? 모 회사의 빨간 만년필이 색깔 마케팅의 효시라고 합니다. 그 전의 만년필은 모두 검은색 아니면 갈색이었거든요. 새롭게 빨간 만년필을 내놓은 회사가 놀라운 매출 신장을 기록하면서 색깔이 판매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알게 되었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선생님은 어떻게 해서 이런 연구를 하게 되셨어요? 형님 영향이 큽니다. 저희 형님이 10년 전에 사업을 하겠다고 옷가게를 차리셨어요. 20대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가게였는데 돈을 버는 것은 고사하고 물건이 안 팔려서 손해를 보기 일쑤였지요. 저런 장사가 안 되는 이유가 뭐였는데요? 가만히 보니 형님이 유행색을 파악하는 감각이 영 떨어지시더라고요. 디자인은 괜찮은데 20대가 좋아하는 색이 아니라 중년 여성들이 좋아하는 색을 주로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색을 조언해드렸더니 매출이 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색깔 마케팅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셨군요. 오늘 여러 가지 유익한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听力二，原文填空一，第一个空， 좀 들어봐도 될까요? 第二空， 과거에 비해 많이 늘었습니다. 第三个空， 말씀하신 건가요? 第四个空， 쉽게 말씀드리자면. 第五空，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십니다. 听力二，原文填空二，第一个空， 제일 먼저 따져보는 것 같은데요. 第二空， 49%라고 합니다. 第三空，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第四空， 어떤 색으로 디자인하느냐에 따라. 第五空， 집단에 따른 색채 감성을. 听力二，原文填空三，第一个空， 외국 여행 가다가. 第二空，
국내에 와서 보면 第三콩 밝고 화려한 색을 第四콩 새롭게 빨간 만년필을 내놓은 第五콩 이런 연구를 하게 되셨어요. 听力2原文填空4第一个콩 사업을 하겠다고 第二콩 돈을 버는 것은 고사하고 第三콩 가만히 보니 第四콩 20대가 좋아하는 색이 아니라 第五콩 여러 가지 유익한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好，请大家再听一遍录音，然后回答几个问题。 선생님께서는 좀 색다른 일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일을 하시는지 좀 들어봐도 될까요? 저는 색깔 마케팅에 대해서 연구합니다. 요즘은 색깔에 대해 연구하는 사람도 과거에 비해 많이 늘었습니다. 색깔 마케팅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신 건가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제품마다 잘 팔리는 색이 무엇인가 연구하는 겁니다. 사회자께서는 물건을 살 때 뭘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십니까? 글쎄요. 제 경우에는 디자인과 색상을 제일 먼저 따져보는 것 같은데요.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물건을 살 때 디자인과 색상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49%라고 합니다. 품질이나 경제성, 유명 상표보다 디자인과 색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지요. 하긴 아무리 품질이 좋아도 색깔이 마음에 안 들면 사고 싶지 않죠. 바로 그겁니다. 같은 물건이라도 어떤 색으로 디자인하느냐에 따라 판매량이 크게 달라지죠. 시대별, 연령별, 지역별 등 집단에 따른 색채 감성을 잘 파악해서 디자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말 그렇겠군요. 외국 여행 갔다가 그 나라에서 인기 있는 색상의 제품을 사가지고 국내에 와서 보면 별로 색깔이 안 예쁘게 여겨지는 경우도 있어요. 바로 색채 감성이 다르기 때문이죠. 한국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밝고 화려한 색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색깔 마케팅에 성공한 사례 좀 들려주시겠어요? 모 회사의 빨간 만년필이 색깔 마케팅의 효시라고 합니다. 그 전의 만년필은 모두 검은색 아니면 갈색이었거든요. 새롭게 빨간 만년필을 내놓은 회사가 놀라운 매출 신장을 기록하면서 색깔이 판매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알게 되었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선생님은 어떻게 해서 이런 연구를 하게 되셨어요? 형님 영향이 큽니다. 저희 형님이 10년 전에 사업을 하겠다고 옷가게를 차리셨어요. 20대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가게였는데 돈을 버는 것은 고사하고 물건이 안 팔려서 손해를 보기 일쑤였지요. 저런 장사가 안 되는 이유가 뭐였는데요? 가만히 보니 형님이 유행색을 파악하는 감각이 영 떨어지시더라고요. 디자인은 괜찮은데 20대가 좋아하는 색이 아니라 중년 여성들이 좋아하는 색을 주로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색을 조언해드렸더니 매출이 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색깔 마케팅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셨군요. 오늘 여러 가지 유익한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第一个问题，一남자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这位男士是做什么工作的？女主持人去问他的时候，他是一个什么职业？他就进行了回答。색깔 마케팅 연구입니다，是做色彩营销研究工作的。第二问题，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모두 고르십시오。请选择与听到内容相符的选项。第一个选项， 유행하는 색을 따르면 상품의 개성이 사라지기도 한다。如果追随流行色彩，那么商品的个性就会消失。本篇对话只是说了色彩对商品营销的影响，而没有说追赶流行颜色就会使商品的个性有所消失，没有这样的表述，所以这个不符合原文的意义。第二选项， 빨간 만년필의 등장이 색깔 마케팅의 효시가 되었다。红色钢笔的出现成为了颜色营销的开端。在文章的后半部分，那么这位男士所说的这句话包含了刚才这个选项，那么这个选项是正确的。第三个， 외국에서 인기를 끈 색은 국내에서도 인기를 끌게 된다。在国外很吸引人的颜色，在国内也会吸引人的。女主持人说过这样的一句话，
去国外旅行的时候买了那个国家流行色的东西，可回国以后再看，有时候就觉得颜色不怎么漂亮了。所以说第三个与原文的意义呢不符。第四个， 디자인과 색상을 가장 중시하는 사람들이 40% 이상입니다. 最重视样式以及颜色的人大致占 40% 以上。对话过程中男士所说的是占 49%， 所以这个选项符合本文的意义。那么第二题的正确选项就是第二个和第四个。看下一页，第三个问题， 한국인들은 일반적으로 어떤 색을 좋아한다고 합니까? 韩国人一般喜欢什么样的颜色？在文章当中是如何表现的呢？这也是这位男士所说的一句话。 밝고 화려한 색입니다. 喜欢明亮华丽的颜色。第四个问题， 마케팅에 성공한 사례를 대화에서 들은 대로 이야기해 보십시오. 请根据对话中所听到内容表述一下营销成功的事例。我们可以听到他举了两个事例，第一个是跟钢笔相关的，第二个是跟自己哥哥的服装店相关的。我们用自己的话表述一下这两个事例。第一个， 새롭게 빨간 만년필을 내놓은 회사가 놀라운 매출 신장을 기록했다. 第二个， 이 남자가 형님에게 색을 조언해 준 후부터 형님 옷가게의 매출이 늘었다. 第一个，新推出的红色钢笔的公司创造了销售新高。第二个，向哥哥建议调整颜色，销量就开始增加了。第一个问题， 다음은 이 남자가 왜 색깔 연구를 하게 되었는지 말하는 부분입니다.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쓰십시오. 下面所表述的部分是这位男士为什么会进行色彩研究，以所听到内容为基础，把空补充完整。这是这位男士在表述第二个事例的时候的一段话，其中的主要内容我们听出来以后补充完整。 저희 형님이 10년 전에 사업을 하겠다고 옷 가게를 차리셨어요. 그런데 돈을 버는 것은 고사하고 물건이 안 팔려서 손해를 보기 일쑤였죠. 我哥哥10年前想创业，于是开了一个服装店，但是别说挣钱了，东西卖不出去，还受到了很多损失。好，下面呢我们开始进行原文解释。第一段话， 선생님께서는 좀 색다른 일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일을 하시는지 좀 들어봐도 될까요? 第一句话呢是一个间接语的形式，打过哈达，把哈达用的达替换掉，表示听说的意思。听说的内容前面哈고계시다，고계시다是고있다的敬语形式，表示对这个선생님的一个尊敬。선생님后面계서这里面是替换了이가，也是表示对这个主语的尊敬。색다르다与众不同，有特色的这样的意义。下一句话用을까요的形式来结尾，代表的是征求对方的意见。前面加上了아어에도 되다，这个形式在动词后面表示的意思我们可以理解成可以。用这样的形式来说话的时候呢，是比较委婉比较温和的一种语气。得是听，那么听的内容前面的宾语是用는지这个形式来表示的。어떤 일을 하시는지，当这个宾语是一句话而且有疑问词的时候，那这句话中的疑问形式就是어떤这个形式。在这种状态下不用는 것来转换，而是用는지把整个一句话变成一个名词形式，做后面动词的宾语。用汉语说这句话，听说您正从事一种不同寻常的工作，能介绍一下是什么吗？下一段话， 저는 색깔 마케팅에 대해서 연구합니다. 요즘은 색깔에 대해 연구하는 사람도 과거에 비해 많이 늘었습니다. 这句话套用的是 A 的 S， 针对于什么？那针对于这个东西进行研究，用在名词后面的一种表现方式。下一句话当中又套用了一个 A 비해这个格式，是跟什么相比？ 과거에 비해跟过去相比，增多了。那主语是前面的사람， 색깔에 대해 연구하는是修饰사람的。这段话用汉语来表达，我正在研究色彩营销，最近研究色彩的人比以前大大增加了。下一段话， 색깔 마케팅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신 건가요? 이라면那是이라고 하면的所有形式。如果我们说这个东西的话，是这样的意思。后面구체적으로具体的
어떤 걸什么样的事情。말씀하시다这里面代表的是对男士这个老师的一个尊敬，后面以恩가요的形式来结尾，是恩革新가요的一个缩写形式。到底是什么？说的是这个意义。用汉语表达这句话，所谓的色彩营销具体来讲指的是什么呢？下一段话， 쉽게 말씀드리자면 제품마다 잘 팔리는 색이 무엇인가 연구하는 겁니다. 사회자께서는 물건을 살 때 뭘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십니까? 查面这个形式我们可以理解成，如果要这样做的话，这句话当中的 팔리다 是 팔다 的一个被动形式，这里面没有去表述谁去卖这个东西，而是卖的如何，所以用了它的被动形式来表示。最后动词是연구하다，它的宾语仍然是무엇인가，这里面相当于무엇인지这样的一个格式。下一句话当中사회자意思呢是主持人的意思，这段话我们就可以说成，简单的说就是研究每个产品的畅销色。您在买东西的时候最先考虑的是什么呢？잘 팔리다这里面我们可以翻译成畅销这样的意义。看下一页，第一段话。 글쎄요, 제 경우에는 디자인과 색상을 제일 먼저 따져보는 것 같은데요. 글쎄요这个格式呢，我们可以理解成自己不太确定什么东西的时候一种表现方式。跟汉语对应的时候呢，我们可以理解成是啊，这样的意义。接着下面경우代表的是一种情况，제 경우에는那对于我来说可以这样去理解这句话。动词따지다可以理解成追究或者认真考虑的意思。它的宾语是前面的디자인과 색상，最后连上는것같다表示一种推测的语气。整个是一个疑问的形式来结尾的，은데요也带有提起下文、引起下文这样的意义。用汉语来表达，我好像最先考虑的是样式和颜色。下一段话，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물건을 살 때 디자인과 색상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49%라고 합니다. 품질이나 경제성, 유명 상표보다 디자인과 색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지요. 설문조사是问卷调查的意思，后面的 A 和 A 哈妙在句中常用这种表现方式来表示根据的意思。那调查结果就需要表述出来，所以最后以라고 하다的形式来结尾。这是一个间接语形式。引用部分的主干是사람들이 49%이다。사람的定语那就是디자인과 색상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는。之前的물건을 살 때这是限定的一个时间状语成分。后一句话末尾部分생각한다는 거죠，这是생각한다고 하는的一个缩写格式。本来생각한다고 하다就可以结尾了，但是加上는 거죠代表了一种非常确定的语气。보다所负责的部分품질이나 경제성, 유명상표，생각하다的宾语디자인과 색상，더 중요하게是修饰생각하다的限定语成分，是一个副词成分。用汉语表达这段话，据一份问卷调查显示，买东西时最先考虑样式和颜色的人占 49%， 也就是说他们认为比起质量、价格以及名牌来，样式和颜色更重要。下一段话， 하긴 아무리 품질이 좋아도 색깔이 마음에 안 들면 사고 싶지 않죠. 这句话两个连接思维，면把整个一句话分成了第一个层次，如果这样的话就不想买了。아어여도把前面这一个分句又分成了一个层次，即使是这样也不会喜欢。하긴这个副词代表的是肯定自己的话。那用汉语来表达这句话，是啊，质量再怎么好，如果颜色不满意的话就不想买了。下一段话， 바로 그겁니다. 같은 물건이라도 어떤 색으로 디자인하느냐에 따라 판매량이 크게 달라지죠. 시대별, 연령별, 지역별 등 집단에 따른 색채 감성을 잘 파악해서 디자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副词形式，表示正式的意思。下一句话当中有个 a 따라，前面加的呢这个形式，那我们也可以记住一个格式，就是表示疑问的中间词尾냐和呢后面可以加 a 따라，这是因为它把整个一句话当做一个名词节来使用。
所以这种形式比较复杂，但是呢，不要感觉到奇怪，很常用的一种形式。물건后面的라도 이라도仍然表示的是让步的意思，即使是相同的东西，说的是这个意思。整个一句话的谓语动词是달라지다，它的主语是판매량。下一句话谓语是중요하다，重要。前面整个一个部分都是它的主语，这件事情是重要的。这件事情是什么样的一个事情呢？디자인하는 것。那如何去进行这个디자인하다呢？색채 감성을 잘 파악해서。那又是什么样的一个색채 감성呢？집단에 따른。那又是什么样的集团呢？前面列举了几个。那第一个就是시대별，第二个是연령별，第三个是지역별。那用등来结尾。这段话用汉语来表述一遍。没错，相同的东西设计的颜色不同，其销量也会大有不同。因此根据时代、年龄和地区等来把握色感进行设计是非常重要的。看下一页，第一段话。정말 그렇겠군요. 외국 여행 갔다가 그 나라에서 인기 있는 색상의 제품을 사가지고 국내에 와서 보면 별로 색깔이 안 예쁘게 여겨지는 경우도 있어요. 第一句话 그렇겠군요 也是一种推测的形式，表示对对方说的话进行了一种推测，真是那样的，真可能是那样的，我们可以这样去理解。下一句话当中면把整个一句话分成了两个层次，那在这种假设条件下就会有后边这个结果。后面这句话的主语那就是경우，谓语是있다，之前的部分都是修饰경우的，说明的是有这样的一种情况。如果像前面那样去做的话，就会有这样的情况。면前面这个分句当中有几个连接词尾，我们分别看一看。第一个是다가，前面加上过去时之后，表示的意思我们可以理解成这个动作完成之后发生了下面那个动作。那它下面那个动作呢，就是사가지다，买回去，买回来。买回来之后又怎么做呢？再跟后面的국내에 와서这个오다这个动词连在一起，买回来带回国内。带回国内之后又如何了呢？보면带回国内之后就会有后面这种情况发生。整个一句话就是这样的一种脉络，用汉语来表达这段话。确实如此，去国外旅行的时候买了那个国家流行色的东西，可回国以后再看，有时候就觉得颜色不怎么漂亮了。接着看下一段话。 바로 색채 감성이 다르기 때문이죠. 한국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밝고 화려한 색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第一句话套用的기 때문이다，后面用기여的形式来结尾，代表的是一种肯定的语气。바로这个副词代表正是如此的意思。下一句话套用的间接语다고 하다这个形式，引用部分的谓语动词是선호하다的宾语是밝고 화려한 색，前面的일반적으로也是修饰선호하다的一个副词形式。한국 사람들是선호하다的主语。那谁说的这句话没有表明，所以我们就可以理解成是听说的意思，或者据说，或者有人这样去说。用汉语来表达这句话，这就是因为色感不同。据说韩国人一般喜欢明亮华丽的颜色。接着看下一句话。 색깔 마케팅에 성공한 사례 좀 들려주시겠어요? 这句话后面的用악어여 주시겠어요这种形式来结尾的，这种形式可以替代命令的句式。要求对方给做什么事的时候呢，我们可以用命令的形式来表示，但是更委婉的一种形式就是这句话中出现的악어여 주시겠어요，比命令式的语气要委婉，显得更客套。中间涉及到动词들리다，这个是得到的实动形式，它的宾语是前面的차례，再往前面的部分都是차례的限定语。색깔 마케팅에 성공한，用汉语来表达这句话，您能介绍一下有关色彩营销的成功案例吗？下一段话。 모 회사의 빨간 만년필이 색깔 마케팅의 효시라고 합니다. 그 전의 만년필은 모두 검은색 아니면 갈색이었거든요. 새롭게 빨간 만년필을 내놓은 회사가 놀라운 매출 신장을 기록하면서 색깔이 판매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알게 되었죠. 这句话呢，仍然是一个间接语的形式，用的是라고 하다这个形式，前面是个名词효시，효시汉字词耗时
意思是事物的一个开端。引用部分当中的主语是만년필。那我们把主干说出来的时候呢，可以这样去理解：만년필이 효시다。说这个钢笔是一个开端。那钢笔的限定语某회사의 빨간，某公司的红色的钢笔。효시的限定语색깔 마케팅에，那颜色营销的这样的一个开端。下一句话之中是以科德妞这个形式来结尾的。科德妞这个形式在做中结词尾的时候呢，有两个意思。第一个是说明前一句话的原因，第二个是为了引起对方的注意，提起下文的意思。在这句话当中起到第二个意思，那就是引起对方的注意，引起下文的意思。说出之前的钢笔呢都是黑色或者是褐色的，说出这句话引起了对方的注意，接着下面再叙述他想叙述的重点。下一句话当中中间有个면서，在这句话中是一边一边前后两个动作同时发生的意思。连接的是기록하다和알게 되다。随着这种记录的出现，后面明白了一些东西，是这样的一个句式。기록하다的宾语매출신장，매출신장的限定语놀라운，기록하다的主语회사。之前的部分새롭게 빨간 만년필을 내놓은是회사的限定语。면서后面这句话谓语呢是알게 되다，宾语是它之前整个一句话。那用는지来把整个一句话变成名词形式之后，做알게 되다的宾语。这个는지跟前面的얼마나相对应。在这个宾语部分当中，영향을 미치다，那产生了影响，对谁产生影响的时候需要加助词 a， 就是前面的판매。那미치다的主语是색깔，颜色在销售方面起到了一种重大的影响。好，用汉语来表达这句话。某公司的红色钢笔可以说是色彩营销的好使。好使的意思呢就是开端。在此之前的钢笔都是黑色或者褐色的，新推出的红色钢笔的公司创造了销售新高，可见色彩对销售的影响有多么大。下一句。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선생님은 어떻게 해서 이런 연구를 하게 되셨어요? 第一句话当中的여쭤보다是물어보다的一个敬语形式，表示对提问对象的一个尊敬。下一句当中的어떻게 해서这里面的어떻게呢，我们可以理解成是一种方式方法，表达的意思是如何做，最后呢达到了这种结果。这段话用汉语来表示，再向您请教一点，您是怎样开始这项研究的呢？看下一页，第一段话。 형님 영향이 큽니다. 저희 형님이 10년 전에 사업을 하겠다고 옷가게를 차리셨어요. 20대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가게였는데 돈을 버는 것은 고사하고 물건이 안 팔려서 손해를 보기 일쑤였지요. 第二句话当中 사업을 하겠다고 后面省略了黑色这个格式，本身是打勾黑色的形式，说话的时候为了简便，黑色可以省略掉，那就是接近语加上表示原因的어떻게这样的一个组合形式。차리다跟가게这一词连在一起使用，表示开店这样的意思。下一句话当中出现了 A를 B로这种格式， A 是20대 여성들， B 是대상。接着下一句话当中有는 것은 고사하다， 这个形式用在名词后面，我们可以理解成别说就连这样的意思。后半句多数出现的是一种否定性的结果，用汉语理解的说，我们就说别说就连就可以了。那别说挣钱了，它连接后边的물건이 안 팔려서，连东西都卖不出去。팔려서后面的어떻게这里面表示原因，前面这一整句话连上어떻게之后，做后面손해를 보기 일쑤였죠的原因。보기 일쑤였죠这里面套用了一个句型기 일쑤이다，表示的意思习惯性的发生这种动作。好，用汉语来说这段话。我哥哥对我的影响很大。我哥哥10年前决定做生意，开了一家服装店，是以20岁左右的女性为对象的服装店。本来想赚钱，可是却因为服装卖不出去而老是赔钱。下一段话。 저런 장사가 안 되는 이유가 뭐였는데요? 저런它是一个感叹词，表示惋惜、气愤、惊讶等等这些语气。下一句话当中，那主干部分就是이유가 뭐였는데요。之前장사가 안 되는是修饰这个理由的，用汉语来表达这句话，哎呀怎么会那样呢？接着下一段话。
가만히 보니 형님이 유행색을 파악하는 감각이 영 떨어지시더라고요. 디자인은 괜찮은데 20대가 좋아하는 색이 아니라 중년 여성들이 좋아하는 색을 주로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색을 조언해드렸더니 매출이 늘기 시작했어요. 가만히 보니这里面我们可以理解成仔细观察的意思。卡玛尼这个副词有仔细、认真这样的意思。博大是看，你在这里面表示发现。那连在一起，我们可以把它当成一个惯用语来使用。卡玛尼博尼，仔细观察，最后发现了下面的内容。在你后面这句话当中，主语是감각，谓语动词是떨어지다，后面用的더라过有表示一种回想的语气，对过去看到、听到的事情进行回想，向对方汇报的时候使用的一种终结词尾形式。떨어지다前面的영这个副词呢，我们可以理解成全然、根本、完全不这样的意义。后面呢有多数跟否定意义的词连在一起使用。유행색을 파악하는这是修饰감각的限定语。下一句话中的은데代表一种轻微的转折。은데后面这句话它的谓语是선택하다，선택하다的宾语是색，出肉作为副词来修饰선택하다。색之前的部分都是它的限定语，说明的是一种什么样的颜色。中间套用了一个이가 아니라，不是这种，而是后面这种。最后这句话当中 그래서 那承接上文，这样做了之后，所以有了后面这个结果。连接词尾用了더니这个形式，那这里面也是一种有回想加发现这样的意思。这样做过了之后，最后发现了一个什么样的内容，也是有一种回想之意在里面。好，这段话用汉语来表达。经我仔细观察，我哥哥对流行色的把握不太敏感，服装样式不错，但颜色选择的不是20多岁的人喜欢的，而是中年妇女喜欢的颜色。因此我向他建议调整颜色，销量就开始增加了。最后一句话， 그때부터 색깔 마케팅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셨군요. 오늘 여러 가지 유익한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관심을 갖지다表示的是对什么产生兴趣，产生兴趣的对象前面呢一定要加助词 a， 这句话当中所产生的对象就是 색깔 마케팅， 后面用군요来结尾，表示一种新的发现，带有感叹这样的意义。最后一句话呢就属于一种客套话的形式，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那谢谢您给我们讲述这些内容。这个形式当做一个固定词组，大家把它记下来，因为是常用的。在说话结尾之后，别人给你讲了一些东西之后，我们用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来表示对对方的感谢。那这段话我们用汉语来表达一遍。原来您是从那时开始对色彩营销感兴趣的，谢谢您今天给我们介绍这些有用的信息。听力2原文解释呢，我们就说到这儿。请大家再听一遍录音，然后回答几个问题。 선생님께서는 좀 색다른 일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일을 하시는지 좀 들어봐도 될까요? 저는 색깔 마케팅에 대해서 연구합니다. 요즘은 색깔에 대해 연구하는 사람도 과거에 비해 많이 늘었습니다. 색깔 마케팅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신 건가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제품마다 잘 팔리는 색이 무엇인가 연구하는 겁니다. 사회자께서는 물건을 살 때 뭘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십니까? 글쎄요. 제 경우에는 디자인과 색상을 제일 먼저 따져보는 것 같은데요.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물건을 살 때 디자인과 색상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49%라고 합니다. 품질이나 경제성, 유명 상표보다 디자인과 색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지요. 하긴 아무리 품질이 좋아도 색깔이 마음에 안 들면 사고 싶지 않죠. 바로 그겁니다. 같은 물건이라도 어떤 색으로 디자인하느냐에 따라 판매량이 크게 달라지죠. 시대별, 연령별, 지역별 등 집단에 따른 색채 감성을 잘 파악해서 디자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말 그렇겠군요. 외국 여행 갔다가 그 나라에서 인기 있는 색상의 제품을 사가지고 국내에 와서 보면 별로 색깔이 안 예쁘게 여겨지는 경우도 있어요. 바로 색채 감성이 다르기 때문이죠. 한국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밝고 화려한 색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색깔 마케팅에 성공한 사례 좀 들려주시겠어요? 모 회사의 빨간 만년필이 색깔 마케팅의 효시라고 합니다.
그 전의 만년필은 모두 검은색 아니면 갈색이었거든요. 새롭게 빨간 만년필을 내놓은 회사가 놀라운 매출 신장을 기록하면서 색깔이 판매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알게 되었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선생님은 어떻게 해서 이런 연구를 하게 되셨어요? 형님 영향이 큽니다. 저희 형님이 10년 전에 사업을 하겠다고 옷가게를 차리셨어요. 20대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가게였는데 돈을 버는 것은 고사하고 물건이 안 팔려서 손해를 보기 일쑤였지요. 저런 장사가 안 되는 이유가 뭐였는데요? 가만히 보니 형님이 유행색을 파악하는 감각이 영 떨어지시더라고요. 디자인은 괜찮은데 20대가 좋아하는 색이 아니라 중년 여성들이 좋아하는 색을 주로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색을 조언해드렸더니 매출이 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색깔 마케팅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셨군요. 오늘 여러 가지 유익한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第一个问题, 물건을 구입할 때 품질이나 경제성, 유명상표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대화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在购买东西的时候，与品质、经济性、名牌相比，首先重视的是什么？对话中是如何表达的？在记者和男士对话的前半部分当中有这样的表述： 디자인과 색상입니다. 디자인과 색상입니다. 是样式和颜色。第二个问题， 대화 내용 중 남자가 색깔 마케팅 연구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습니까? 对话当中，这位男士对色彩营销研究产生兴趣的契机是什么呢？这位男士在回答主持人的提问的过程中有这样的表述，我们用自己的话来表述一下。 형님이 옷가게를 하게 되면서부터입니다. 哥哥开服装店是他的一个契机。第三个问题， 색깔 마케팅의 효시가 된 제품명은 무엇이었습니까? 色彩营销有个开端，这个产品名字是什么呢？ 빨간 만년필입니다. 是红色的钢笔。第六课第二课时听力1的原文解释我们就说到这儿。下节课我们将进行阅读1的词汇及语法讲解。各位同学辛苦了，下次课见。